안녕하세요. 오늘 거버넌스 초대석 모신 분은 정희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한투연은 약칭인데요. 한투연은 1,400만 개인 투자자 주식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4년 가까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최근에 SG 사태에 이어서 5종목 하한가 사태까지 증시 불공정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우리 주식시장에는 그 대형 사건 사고가 이렇게 끊이지 않고 발생할까요? 주식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나는데요. 기자님께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우리나라의 공정하고도 맑은 주식시장이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온다면 그게 언제쯤 될까요? 혹시? 글쎄요. 매우 어려운 질문이죠.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주식시장 사건 사고가 최소한으로 줄어드는 그런 환경이 빨리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5개 종목 하한가 사태는 아직 그 제대로 된 수사가 이어지지 않고 쌍방 간의 그 치열한 첨예하게 이제 대립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장이요. 그것은 그 제외로 하고요. SG증권발 그 CFD 사태와 그리고 이제 리딩방 피해 등 개인 투자자를 유혹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지속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증권 범죄에 대한 그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범죄 유혹을 막기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능화 고도화로 날아다니는 범죄자를 금융당국이 뛰어다니면서 적발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요. 둘째, 우리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그 개인 투자자의 8~9할이 손실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방에 손실을 복구하고 싶은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그 심리 상태가 있는데, 그래서 달콤한 제한과 그 유혹에 손쉽게 넘어가는 투자자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것을 노린 꾼들, 주가 조작범들이 개인 투자자를 유혹해서 그들에 의한 불공정 거래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시장 그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인공지능을 탑재한 첨단 적발 시스템 구축이 매우 시급합니다. 범죄 발생 후에 사후 약방문의 스타일이 아닌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전에 그 적발하는 그런 시스템이 빨리 이제 구축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손꼽히는 그 IT 강국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중지를 모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금융당국이 곧장 해당 종목의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거래 정지가 되면 개인 투자자 피해가 어떤 게 있을까요? 거래 정지라는 게 그 동전처럼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점도 있지만, 반면에 그냥 유지하는 게 오히려 피해 총량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데요. 한국거래소가 거래정지 그 전문가 둘러서 표현하면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한다고 보기는 하지만 과연 그게 최선이었을까? 라는 관점에서 보면 의문은 남습니다. 금감원이 오래전부터 그 5개 종목, 이번 하한가 종목에 대해서 파악했다고 했지만 아직은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인데요. 이른바 그 통정 거래와 전혀 관련 없는 일반 주주들도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짐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지난 5월에 거래 정지된 이화그룹 3종목, 이화전기, EID, 이트론 3종목이 그 거래 정지에 대해서 이제 한국거래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규탄 집회에 가서 잠깐 찬조 연설을 했었는데요. 불과 이틀 만에 거래 정지됐다가 또 거래 재개가 됐다가 다시 거래가 정지되는, 아마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상 초유의 사태, 세계적으로 아마 이런 사건은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아침에 거래가 재개됐다가 오후 2시 22분, 그러니까 5시간 만에 거래가 정지가 됐는데, 거래 재개되면 일반 투자자들은 호재구나 하고 투자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5시간 만에 거래 정지가 되었다는 것은 한국거래소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는 그 이화그룹 27만 명 그 수익주주를 위한 특단의 조치, 그러니까 하루빨리 거래가 재개되는 쪽으로 중지를 모아서 좀 실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기사를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도 거래 정지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거래 정지 후에 평균적으로 34분 만에
다시 거래가 풀려서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길게는 이제 3, 4년까지 이제 거래 정지가 이어지고 있는데 차이가 너무 크죠. 그래서 그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미국 시스템에 대한 그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거래소는 습관처럼 몸에 밴 거래 정지를 남발하기보다는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해서 부작용을 없애는 새로운 거래 정지 매뉴얼을 마련해야 됩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그냥 두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냥 뒀을 때 혹시 주가가 폭락해서 더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어차피 거래 정지에 해당되는 종목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은 매우 낮죠. 거래 정지가 풀려도 어차피 하락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둬도 하락하고 거래 정지가 돼도 하락하는데 그게 거래 재개가 됐을 때 과연 피해액과 그 다음에 그냥 놔뒀을 때 피해액은 추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연구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겠죠. 네. 시장에 맡기는 게 낫다라는 말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차원입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기업을 탐구하고 분석하기보다는 주식 리딩방이나 온라인 카페, 유튜브 등을 참고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개인 투자자 직접 투자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의 실력을 비롯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주식시장 등의 이유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 중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10중 8구가 손해를 본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데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은 복구하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개인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꾼들, 주가 조작범들의 수법에 의해서 리딩방 피해가 엄청나게 크게 속출하고 있는데요. 주식 유튜브 채널과 투자 카페 같은 경우도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서 좋은 정보를 얻고 그래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 반면에 폐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유튜브나 투자 카페에 너무 의존을 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고 분석하는 습관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말씀드렸듯이 직접 투자 비중이 개인들이 너무 높은 편인데요. 건전하고 안정적인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간접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맡아서 운용하는 이른바 자산운용사 등의 공신력을 지금보다는 또 향상시키는 그런 것도 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운용사가 믿을만하면 펀드로 가입을 한다는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직접 기업을 탐구하고 분석하기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제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발간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에게는 소속 증권사와 그 다음에 기업과 그 다음에 투자자 3중 눈치 문화가 오랫동안 일상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리포트를 쓰면서 이것저것 챙기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아닌 소신 없는 어정쩡한 리포트가 많아짐으로써 참신한 스타 애널리스트 그리고 아주 훌륭한 리포트가 발행되기가 근본적으로 좀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최근 매도 리포트가 이제 간혹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눈치를 보지 않는 진정한 좋은 리포트가 많이 좀 나오고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매도 리포트가 나왔을 때 일부 이제 투자자들이 항의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받을까요? 리포트 자체가 아주 나쁘거나 불합리 불공정한 리포트라면 화를 내는 게 당연하고 전화 걸어서 항의하는 게 맞지만 대부분 보면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근데 애널리스트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다고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근데 리포트에 따라서는 투자자들 화나게 만드는 정말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리포트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제 비중은 매우 낮겠죠. 네, 알겠습니다. 불공정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금 논의 중인데요. 이제 재발을 방지하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까요? 무엇보다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형량과 벌금을 최대한으로 높여서 범죄 욕구를 아예 상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꺾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폰지 사기범에 대해서 지난 2019년에 무려 150년 징역형을 선고를 했고 옥살이를 하다가 범죄자가 5년 만에 이제 옥살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150년 형이 미국의 형량 중에서 1등이 아니라 랭킹 5등이 됩니다. 그러니까
1등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어마어마한 사기를 친 어떤 사업가가 845년이라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두 번째는 740년형, 세 번째는 330년형, 4위는 309년형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긴 기간의 선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300억 원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주가 조작범들도 1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도 현재 법률상으로는 부당 이득의 3에서 5배 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증권 범죄에 대한 부당 이득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벌금 상한액은 5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부당 이득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요.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미국처럼 더 높여야 됩니다. 800년을 실제로 살진 않더라도 그 정도 강한 처벌이 있어야지. 네, 범죄 유혹을 꺾기 위해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그런 심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죄 지어도 옥살이 하고 나와서 재범하는 확률이 매우 높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범죄 욕구를 꺾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정부, 전문가 또 국회가 나서서 중지를 모아서 형량을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좀 빨리 실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외에도 상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데요.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지게 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주식 한 주의 가치는 누가 갖고 있나와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도 동의를 해야 하는데요. 비유하자면 지금 대주주, 지배주들은 한 주는 10주, 그리고 소액주주의 한 주는 10분의 0.1주로 대접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른바 창업주니까, 기업을 키우는데 어마어마한 공로가 있으니까, 대기업의 지배주주니까 특혜를, 프리미엄을 받는 게 당연해. 그게 왜 이상하지? 이런 분위기가 과거에 팽배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 평등권이 훼손되는 비민주적 행태가 당연시 되면서 우리 주식시장은 소액주주 순환시대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현행 상법 382조의 3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께서는 회사를 위하여로 되어 있는 문구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로 바꾸자는 개정안을 냈고요. 박주민 의원께서는 회사와 총주주를 위하여로 바꾸자는 개정안을 낸 바 있습니다. 현재 상법 가지고는 주식회사의 이사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주주들이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그게 회사의 손해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만 손해를 봤을 경우에는 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처벌 내지 배상을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법에 회사를 위해 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 개정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사는 일반 주주를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주민주주의가 태동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큰 발걸음이 되리라고 봅니다. 평등한 주주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주주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주가 상승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를 위해서도 일하는 게 당연한데 이제 그걸 명시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이 법안이 통과돼서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소액주주 보호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요.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들이 주주 행동을 펼치는 열풍이 거센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당연스럽고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불공정을 공정으로, 불평등을 평등으로 바꾸는 지극히 또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너무나 부끄럽게도 세계 최후진국 수준의 통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 우리 주식시장의 PBR은 0.84배로 선진국의 52% 수준, 신흥국의 58% 수준,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69%에 불과합니다. 아시아 지배구조협회에 의하면 2020년 기준에서 기업 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에서 꼴찌에서 네 번째 9위입니다.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보다도 못한 수준입니다. 주주 환원율도 심각한데요. 10년 평균 주주 환원율이 28%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엄청나게 높죠.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평균 68%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이머징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평균 38%, 그리고 중국의 31%보다도 못한 수준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전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겠지만 주주 행동주의와 그리고 소액주주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 자본시장이 후진적인 면모가 있어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개선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무 공개 매수제 부활 같이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제도 개혁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번 정부 들어서 그 자본시장 관련 여러 가지 개선 대책 방안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환영합니다. 다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이것저것 백화점식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근본 처방 내지 획기적 방안은 많지 않고 사후 약방문 위주의 정책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인 공매도 제도 개혁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점이 실망스럽고요. 그 다음에 무차익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되는데 아직 하지 않고, 또 공매도 상한 기간을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90일 또는 120일로 정하는 것도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보 비율도 일본처럼 130%로 통일하면 공정한 시장이 되는데 아직 이런 점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국내 증시 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이사 충실 의무 개정 법률안이 빨리 통과가 돼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수 주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법무부에서 현재 검토 중인 전자투표제가 빨리 좀 의무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전자투표 의무제가 갑자기 시행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해서 어느 날 정말 완전한 의무화가 되다 보면 모든 주주들이 회사 경영에 표를 던질 수 있는 주주민주주의가 확립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대기업 오너 비롯해서 기업 오너들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을 싫어하고 어떤 경우에는 주가를 내리려는 그런 시도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론 때문에 또 선거가 맨날 있기 때문에 그런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게 상속세율 인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이슈만 있을 뿐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중지를 모아서 대대적인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 여론을 진짜 수렴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좋을 것인지 판단을 내린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단계적으로 좀 인하하는 쪽으로 그런 방안이 좀 나와야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도 이 또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스피의 주범이라고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혁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주주민주주의를 앞당기기 위해서 소액주주 운동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표님과 한수연은 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애를 쓰셨는데요. 지금까지 구체적인 노력과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지 계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저께 국회에서 드디어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에 아까 말씀드린 상법 이사 충실 의무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드디어 상정이 됐습니다. 2019년 10월 저희 한투연이 창립된 직후에 밸류 파트너스 자산운용 김봉기 대표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이사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지름길이다, 해법이다 라고 수차례 강조하셨는데, 법에 대해서 문외한인 저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게 맞는 길 같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요. 3년 5개월 전인 2020년 1월 23일에 국회의원 그때 295명 전원에게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제안이라는 A4 용지 4장 분량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 제안의 1번 타자가 바로 상법 382조의 3 이사 충실 의무 조항의 개정 요청이었습니다. 현행 상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 원인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별도로 그 박용진 의원한테도 그 문제점을 면담에서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년이 지난 2022년 3월 이용우 의원께서, 올해 1월 박주민 의원께서 각각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한투현은 그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여러 차례 가졌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가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정중하게 그러나 큰 소리로 부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을 위한 여러 토론회, 공청회에도 참석해서 발표를 한 바 있고,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께서 마련한 간담회에서도 상법 개정의 그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투현 회원이 현재 53,000명인데 저희 회원들한테도 상법 개정이 꼭 되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법 그 이사 충실 의무 개정은 중요한 그 민생 법안입니다. 반드시 올해 안에 그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여정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투현은 그 작년 연말에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가 됐죠. 그 과정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예지 폐지가 아니기 때문에 2025년 1월에 다시 시행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완전 폐지를 위해서 올해 한 7, 8월부터 시동을 걸고 내년 총선 때까지 폐지를 위해서 올인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국민 100만 명 서명 운동, 폐지 운동을 위한 서명 운동을 펼칠까 계획 중에도 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다음에 그 다음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선거 때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주식 양도세 폐지 7글자였고 그것 때문에 당선됐다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약간 이제 수면 밑으로 이제 가라앉았는데 반드시 공약을 좀 지켜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주식양도세 폐지가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로 바뀌었는데 금융투자소득세 반드시 폐지가 되어야 하고요. 만에 하나 국민의힘에서 그 공약을 파기한다면 국민 여론이 정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하는 공매도 제도 개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금방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정말 좋죠. 우리 1,400만 투자자들도 돈을 버는, 평균적으로 다 벌 수는 없죠. 평균적인 주식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우리나라가 건강한 국가, 행복한 국가, 또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되는 게 주식시장에서 그런 좋은 뉴스가 나와서 진정한 선진국들, 국민이 부자 되는 그런 세상이 빨리 오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저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정희정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